안녕하세요. 투자하이패스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입니다. 오늘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같이 하는데요. 네, 진짜 오랜만에 같이 하네요. 네, 오늘은 좀 섹터, 좀 가벼운 섹터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오늘 일단은 오늘 화요일, 오늘 장중에 뭐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하면 또 엔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최근 엔터 사사들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놀랐거든요. 맞아요. 분기 실적 계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은 더 좋았고 주가는 예상보다 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 때는 이제 새롭게 이제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나오게 되면서 작년에는 콘서트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콘서트도 뭐 많이 열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동안 신인 아티스트 그룹들이 새롭게, 왜냐하면 계속 지연됐던 부분들이 이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데뷔도 앞두고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그룹들이 컴백까지 이제 하는 일정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엔터사들이 가졌던 부분들이 한 단계 좀 레벨업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사실 예전에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BTS가 좀 보여줬던 눈높이 한 단계가 좀 높아졌던 게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빌보드 진입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알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가수들이 서서히 빌보드에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엔터사들에 대한 눈높이가 좀 달라졌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엔터사들의 실적을 보고 최근 아티스트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가 엔터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수들이 데뷔를 하기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사전 홍보를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미 일정 부분의 구독자를 모은다든지 사전 활동을 통해서 데뷔와 함께 사실 실적이 바로 나오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쌓여가면서 결국은 K-팝의 위상 자체가 올라갔고 그에 대한 팬덤을 가지고 우리 엔터사들이 이제는 플랫폼화 했다는 부분이 지금 최근 엔터사들의 실적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엔터사들이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대부분이 이런 플랫폼을 통한 결국은 플랫폼의 단일화, 일원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도 그랬지만은 네. 물론 예전에는 좀 중국 좀 비중이 컸었고 제가 볼 때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좀 달라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흔히 우리가 이제 간접 매출이라고 하는 뭐 위버스나 이제 디오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 대한 매출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ND 흔히 말하는 굿즈 같은 상품도 사실 실적이 크게 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븐틴의 뭐 캐럿 봉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BTS 같은 그런 굿즈 상품들도 대박 한 개당 45,000원, 5만원 단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앵콜 콘서트나 이런 북미나 유럽 시장까지 이런 콘서트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ND에 대한 매출도 덩달아 높아지고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더 많아진다. 라고 가정했을 때 확실히 코로나 이전 아니면 그동안 사드 이전에 대한 엔터사들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크게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터사들의 영업 방식이 완벽하게 지금 맞아요. 적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아티스트가 있고 그 아티스트를 통해서 음반 매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공연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말씀하신 응원봉이라든지 MD 매출까지 하게 되면은 적어도 앨범 그리고 공연 그리고 거기에 따른 MD 매출 한 팬이 그에 쏟는 그 지출액이 우리가 기존의 음반 10,000원짜리 음반 하던 때와는 완벽하게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저출산이라고 하고
수 자체가 절대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1인당 쓰여지는 소비액 자체가 지금 거의 10배 이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팬덤과 함께 엔터사들의 최근의 매출 실적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말씀드렸었던 유튜브를 통한 해외 팬들에 대한 확보가 가장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블랙핑크라든지 그리고 뭐 세븐틴도 그렇고 지금 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던 그런 아티스트들은 꾸준히 뭐 해외에서도 뭐 한번 오프라인 공연하면은 뭐 몇십만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K-팝 시장 엔터사들이 정말 저는 그 영업을 잘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은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하열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사실 YG 엔터도 어제 그제 뭐 17%씩 오르고 뭐 그랬었고 오늘 또 JYP가 또 19% 20% 오르는 상황이 네. 나면은 여기서 그럼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사실 추천할 건지 아니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혹시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또 오를지 몰랐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엔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고점을 바로 또 뚫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미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지금은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다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가격대이기 때문에, 차트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지금 급하게 들어가시는 전략은 조금은 좀 보류한다. 신규 진입은 맞습니다. 조금 신규 보류한다. 진입은 지금은 좀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2분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의 기대감이 좀 반영되어 있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JYP 엔터 같은 네. 경우도 물론 이제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사실 물론 이제 이번에 매출의 비중 50%가 거의 일본향 쪽에 좀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 JYP는 일본에 뭐 니즈 그룹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선방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 YG 엔터도 12일자를 통해 가지고 베리몬스터가 최종 멤버가 7명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 이제 데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하이브가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5월 30일자로 커즈 엔터라고 해서 이제 하이브 소속 레이블에 있는 지코가 이제 프로듀싱을 한 이제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이제 남성 보이그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때 한번 하이브 쪽으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차장님?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저는 지금 엔터사들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저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각각의 아티스트들은 이제 IP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IP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건 아주 긍정적이고요. IP들이 이제 한쪽에 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아니고 IP가 다양화되고 거기서 플랫폼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IP가 또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쪽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가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엔터사의 플랫폼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하이브의 위버스와 SM이 디어유 두 개의 양강 부도인데요. 최근에 디어유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처지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하이브가 SM의 인수를 좀 포기를 하는 대가로, 플랫폼 강화, 플랫폼 협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SM이 가지고 있던 디어유가 사실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버스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의 뭐 신규 IP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플랫폼의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의 신규 IP뿐 아니고 해외 IP들도 속속 입점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거기서 엔터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영업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고 있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JYP가 플랫폼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JYP는 디어유 쪽을 선택을 한 거죠. 디어유 쪽을 활용을 했었는데, JYP도
360라고 우리가 읽기에는 JYP 360이라고 되는데 이게 360라고 플랫폼을 만들기 직접 자체 굿즈를 제작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1분기에 매출액이 거기서 150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한 20억 정도 잡힌데 이렇게 플랫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순이익 영업이익률 상당히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쪽에 어떻게 보면 저는 엔터사들이 추구하려는 방향이지 않나 해서 이쪽을 좀 포인트로 맞추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IP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리스크는 점점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는 감소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산업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엔터사들 투자 초창기 엔터사들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엔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지금은 그래서 아직까지 좀 고정관념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엔터주에 대한. 지금은 완벽하게 좀 다른 국면으로 이미 넘어갔다. 그에 대한 부분 코로나 이후 한 불과 한 1, 2년 전부터는 확연하게 이제 실적주 그리고 여기서 사실 많은 부분이 수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뭐 하이브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분위기가 일단은 매출 구조가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버스 DM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를 했고, 또 자회사인 이타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타카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스트 브레이크나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다양한 해외 IP 쪽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매출이 지금은 이제 큰 비중은 아니지만은 향후에 좀 더 이쪽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중국 쪽에 대한 콘서트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타이 중국화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결국 중국 시장까지 한 단계 들어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충분히 매출 구조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20% 한 단계 밸류에이션을 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아티스트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가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엔터사 쪽에서는 그동안 JYP, YG8가 올랐던 부분을 향후에는 좀 와이브가 조금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엔터사들 중에서는 좀 하이브를 탑픽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뭐 사실 K 붐이거든요. 네. K 엔터도 있지만 K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화장품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어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쪽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화장품도 사실 지난번에 저희 같이 화진 과장님하고 얘기했었던 아이패밀리 SC 네,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었던 두 종목 그 이후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았고 이하진 과장님 말씀하셨던 아이패밀리 SC 주가 차트 확인해 보시면은 좋겠고 클리오 같은 종목도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색조 화장 중심으로 화장품 업종이 좀 재편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리뷰 삼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패밀리 SC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일단은 뭐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네. 김태우 부부죠. 최시라 부부들이 만들었던 아이웨딩 사업에서 일단 색조 화장품 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쿨리오와 비슷하게 탈중국화가 빨리 나왔던 부분은 실제로 지금 뭐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에서 중국 향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본 향이 거의 40%에서 50%까지 차지하고 있고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20%에서 30%가 일본 향 이제 비중이 나왔던 부분이고 사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프로야나 그리고 이제 꼬차오라고 해서 이제 애국 소비. 이제 그 중국말로 꼬차오라는 의미가 애국 소비라는 뜻입니다. 중국 애들이 국내 자국 화장품만 네. 이제 자주 쓰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 생활건강이랑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보통 30% 40%가 중국향 비중이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안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일본향이나 북미 그리고 유럽 쪽까지 이제 한로를 높였던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맨 네. 이라는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일본 쪽에서는 편의점 로솔이라는 편의점에서 네, 일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타겟이 중요합니다.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나왔던 거고 이제 뭐 차장님 혹시 그거 네. 립스틱이나 립밤 같은 경우는 얼마 주고 사세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릴 건데, 예. 제가 올리브영 가서 예. 클리오 제품을 산다는 건 제가 산다는 건 다 산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사실 화장품을 상당히 안 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까지 가서 샀다는 것은 안 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그걸 사면서 상당히 그 올리브영에서의 뭐 소비자층이라든지 올리브영 사실 좀 최대 실적 냈던 거 아시죠? 네, 예, 그게 거의 다 지금 뭐 색조화장 쪽에서 쪽이죠.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클리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패밀리 SC 로맨 같은 경우에도 클리오는 특히나 자체 매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완전 철수시키고 올리브영 쪽으로 입점을 시킴으로써 대형 플랫폼을 선택을 한 거죠.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타깃이 맞아 떨어졌고 거기서 내수 쪽에서는 오프라인 매출액도 늘어난 부분이 또 같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이제 색조화장 쪽에 사람 제일 많은데 제가 항상 가보면 뭐 클리오 제품들 그리고 뭐 아이패밀리 S 제품들 몇 개 제품들 저는 이제 상장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지 약간 후면인지 이런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립밤이나 이런 관련된 이제 립 틴트라고 하는 대략 이 아이패밀리 SC에서 파는 게 대략 한 13,000원 정도 맞습니다. 됩니다. 한 10,000원 안팎. 우리 한 맥이랑 이제 뭐 입생로랑 같은 게 제가 알기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 구간에 있었고 그만큼 물가에 대해 쓰는 소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측면에서 이제 그런 로맨 브랜드가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한 가지 좀 의문점은 이 회사가 과연 색조만으로 될까 여부도 없습니다. 좀 립에 많이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 이제 근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이섀도우나 다양한 제품군들을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 타겟층이 30, 40대 위주로 된 새로운 이제 브랜드도 런칭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지금 아이패밀리가 21,700원 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좀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실적이 더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중국 쪽이 5%에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이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제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이패밀리 SC는 추가적인 레벨 상승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뷰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클리오 질 수 없으니까 말씀 좀 드리면은 클리오도 마찬가지로 기존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 클리오의 가장 대표 제품이 클리오고요. 그리고 페리페라 같은 또 색조화장 브랜드, 서브 브랜드가 있고, 최근에는 뭐 이런, 기초 베이스 관련돼서 뭐 구달 같은 제품 라인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엔토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특정 초반에 이제 좀 성공한 IP가 있으면 계속해서 확산시킬 수가 있고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그 서브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화장품주 보면은 진짜 엔터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결국은 엔터주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그렇고, 지금 탈중국화가 이루어진 업종들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 자체가 완벽하게 좀 달라지는 모습인데, 화장품 섹터에서도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눈, 이 색조 브랜드, 그리고 조금은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 매출 비중이 완벽하게 중국을 조금은 배제해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게,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일본 시장까지 다각화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어떠한 또 신규 브랜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화장품을 이제 뭐 매매를 해보거나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사실 큰 하나의 기조가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혹시 에어쿠션 써보셨습니까? 저 써봤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가 2007년도에 처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이제 화장품 산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아니라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게 센세이션 반응을 일으켰다. 그때 한번 시장 크게 주도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2015년도에 혹시 삼성 LNS 그 당시에 마스크팩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대박 났던 저기 그때 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혹시
그 벌티밤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거 광고에서 막 이거 바르는 거 있는데 네네. 그게 코리아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인 회사긴 한데 그 회사가 그것만으로 연간 거의 한 1,800%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 이제는 이제 화장품이 붐이 일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뭐 중국 리오풍이 됐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거야라고 해서 화장품 시장을 주도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제품군이 나왔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화장품 대비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 조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제가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스킨로션만 발랐던 거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한 5개 정도 이상 바르고 있긴 정말이요?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예전에는 여성 쪽으로 있는 수요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남성도 네. 인한 수요가 굉장히 그렇죠.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그런 타겟에 대한 제품군들이 나오게 되면은 워낙 요즘에 기능성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화장품을 선도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미 중저가는 이 중국 시장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아모레퍼시피, 에리세아건강 중저가 브랜드 이미 중국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그만큼 설화수가 과연 중국에서 통할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화장품이 시장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제품이 나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긍이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제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자국 브랜드들도 품질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들도 그리고 중저가형 브랜드들도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전처럼 고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에 대한 수요가 저는 이제 중저가 브랜드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본격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빼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화장품 안 살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신에 이제 차별화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신 있고요. 말씀하신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또 새로운 제품군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저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섹터, 엔터,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 이제 중소형 화장품 중심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좀 한 달 넘게 네, 지금 그렇죠.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수가 오늘도 지수는 지금 플러스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기로는 좋지 네, 않아요. 좋지 않죠. 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장을 봐야 될까요? 확실히 요즘 들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침 개장 때와 그 한 10시 이후의 반응이 사뭇 똑같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크게 올랐다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는 흐름. 어떻게 보면 뭐 썰리메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 뭐 6월 1일까지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변동성을 계속 유발하는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최근에 자동차가 좋았다가 자동차 부품도 좋았는데 1분기 다 서프라이즈래. 근데 알고 봤더니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자세히 끝나고 나니까 다시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 엔터도 계속 오르고는 있는 현상이지만은 아마 당분간에는 조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동안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이끌어왔다는 부분이 사실 무게는 크잖아요. 시각총액들이 워낙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그 덩치가 컸던 부분들을 사실 뭐 엔터 자동차만으로는 커버하기 제가 봤을 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실 반도체나 이런 IT 부분에서 조금 뭐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도 좀 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을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나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장을 올릴 만한 그렇게 주도 섹터가 이 분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동차는 그나마 좋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쉽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지는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동안 당분간은 시장을 조금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 결국은, 내가 만약에 리듬을 잘 타서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 좀 짧게 끊어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힘들고 피곤할 수 있는 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기운 빠지시더라도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은 업종 중에서 엔터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 해봤고요. 시장 이야기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